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땅유목의 예슬쌤입니다. 오늘도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nursery rhyme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저번에 뭐 운율도 있었죠, 시적인 표현도 있었죠, 단어, 철자 이런 거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et it started! 첫 번째입니다. 상상력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공감이 가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많이 없어요. 이제 일을 하고 현실적인 것을 막 생각을 하게 되지, 막 어린 아이 시절로 돌아가서 막 상상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시간이 정말 없는데, 이 nursery rhyme을 공부를 하고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상상력이 정말 잘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노래 가사말들이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게 많아요. 특히 I'm a little teapot 같은 경우는 내가 주전자가 돼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막 불렀더니, 그러니까 정말 동심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내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내가 주전자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 nursery rhyme을 불렀을 때 정말 좋은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걸 상상을 하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Hey Diddle Diddle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력의 끝판왕이죠. The cow jumped over the moon. The little dog laughed. 강아지가 막 웃는 모습. 그리고 the cat and the fiddle, with the fiddle.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바이올린 연주하는 고양이의 모습.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굉장히 키워줍니다. 정말 풍부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커요.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 역사, 문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제가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억지로 배웠단 말이에요. 억지로 이제 막 공부를 해야 돼요. 막 Gold Rush, 49er, 이제 이런 걸 저는 이제 미국사를 공부를 했어야 돼서 고등학교 때 그거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떤 역사책도 그 사람들이 겪는 고충, 그 사람들이 겪는 슬픔,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책은 없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죽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고 배가 고팠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책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을 설명해주거나 공감해주는 책은 없었거든요.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 nursery rhyme을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마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 가사말이 그 사람들이 썼거든요. 이제 그 시절을 겪어낸 사람들이 그때 당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가사말들을 쓴 거라서, 그때 당시에 막 가족을 잃은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혹은 막 아빠 혹은 뭐 부모님이 막 광산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그 사람들이 그리워요. 그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이 노래에 굉장히 잘 녹아내려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겪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을 겪었구나, 정말 슬펐겠구나,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역사책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게 nursery rhyme의 큰 묘미입니다. 특히 미국사는 많이 알아도 영국사나 유럽사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nursery rhyme에서는 영국사도 배우실 수 있고 유럽사도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nursery rhyme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점은 숫자예요. 숫자가 가져다주는 이득, 뭐 카운팅이죠. forward, backward. 앞으로 세고 뒤로 세요. 제일 유명한 게 10 little Indians, 그쵸? 1 through 10 센 다음에 10 through 1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뭐 단수, 복수 개념 뭐 이런 거 우리가 회화할 때 되게 많이 틀려요. 은근 막 S 안 붙이시고 막 이러시는데 S를 언제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S가 붙지 않는 거 뭐 mouse, mice, sheep 이런 거 예, 문법 책에 알려주는 것들을 nursery rhyme이 알려줍니다. 뭐 five little dogs,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카운팅이에요. 1 through 5. 그리고 뭐 size 같은 거. I'm a little teapot 보시면 short and stout. Ding dong bell 보시면 thin and stout. 말랐다 혹은 키가 작다, 건장하다, 튼튼하다 이제 이런 단어들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고 뭐 무게라든지 혹은 패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수학책에서 만날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닌데 숫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nursery rhyme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physical. 이 physical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몸 많이 쓰는 거 그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친구들 만나면은 손도 잡고 허그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막 친밀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그 미국 사람들은 nursery rhyme을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한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안아주고 놀이를 통해서 이런 촉감 이런 것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게임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그리고 Ring around the rosy, Hokey pokey 이런 거는 우리가 막 흔들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배우면 이제 근육 발달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nursery rhyme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physical, 운동 대신에 아이들이 운동하기 싫어하면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social and emotional 부분이에요.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사회적이나 이제 정서적인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physical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같이 놀면서 친구를 사귀는 노래가 많아요. 예, 우리가 이제 막 새로운 자리에 가서 조금 뻘쭘하면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했던 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창피해하고 이제 샤이하는 것보다는 이런 노래 같이 부르고 이제 손에 손잡고 같이 부르는 거 그거 대표적인 노래 있잖아요. The more we get together. 그거는 정말 너는 내 친구고 쟤도 내 친구고 내 친구가 네 친구고 막 이러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만남을 계속 이어가면은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면들이 있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노래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막 I love you, you love me 이 노래 있죠. 스키다마링크 이것도 나는 아침에도 너를 사랑하고 점심에도 너를 사랑하고 저녁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뻘쭘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데 이게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게임처럼 하면 그런 이렇게 막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nursery rhyme을 통해서 서로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요.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력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있어요. 그 Old MacDonald had a farm. 그게 저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숨이 차고 막 그랬었는데 기억하시죠? 동물이 진짜 많이 나오고 그 동물을 순서대로 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이 내는 소리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기억력이 이게 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동물도 외워야 되죠. 순서 외워야 되죠. 그 동물이 우는 방법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게임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 게임에서 지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막 외워요.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고 또 빙고 BINGO 박수 치실 때 내가 B에 박수 쳤으니까 이제 I에 박수 쳐야 되고 N에 박수 쳐야 되고 내가 3번 쳤는데 이번에 4번 쳐야 되나? 이런 거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꼭 빙고 한번 불러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장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르만 해도 일단 자장가, 그 다음에 기상송, 그쵸? 누군가를 재울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었고, 누군가를 깨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곡도 있었어요. 그리고 민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즈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몇몇 곡들은 루이 암스트롱, 우리가 진짜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재즈 싱어가 부른 곡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예요. 왜냐면 그 재즈의 신 루이 암스트롱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노래 중에 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너스리 라임을 공부를 하시면 정말 여러 가지 장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스리 라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민요를 공부를 하고 가곡을 공부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assonance입니다. assonance, 이거는 the repetition of vowel sounds within words.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phonics를 배울 때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게 vowel sound예요. A, E, I, O, U,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그 A, E, I, O, U 사운드가 사실 vowel 사운드가 이 phonics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vowel이 없으면 사운드가 아예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vowel 사운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 assonance는 이 vowel 사운드가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사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vowel 사운드를. 가장 대표적인 곡이 Hickory Dickory Dock. 거기서 O 발음이에요. Hickory Dickory. 그 다음에 duck 한 다음에 clock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O 사운드를 우리가 정말 정석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sonance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nursery rhyme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가지를 배워봤어요. 그래서 1탄, 2탄 합쳐서 총 16가지를 배워봤는데,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던 imagery, onomatopoeia, alliteration, 그리고 우리 이제 2탄에서 배운 assonance, 이 4가지는 여러분 literary device라 그래서 대학 입학 준비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 nursery rhyme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말 최대 수혜자인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이 4가지를 저는 그 전에는 정말 마주할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nursery rhyme을 부르고 자란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6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 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nursery rhyme은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nursery rhyme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이 nursery rhyme에 다 녹아있구나. 그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nursery rhyme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갈 준비할 때 이게 너무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nursery rhyme을 통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nursery rhyme,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nursery rhyme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거다라는 착각인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비단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nursery rhyme을 통해서. nursery rhyme 어디에 있는 거요? 땅유목 채널에 있는 nursery rhyme을 통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같이 nursery rhyme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계속 아주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soon.